하십시오.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Look out your window. I just can't believe this is my life, that I get to live with you. So you want to play? Yes, sir. 워낙 기이한 사건이라 연쇄살인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죽었을 때 죽지 아니야. 살았을 때 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출입각, 금고 위까지 총 4개의 CCTV가 있는데 근데 너 그때 잠깐 들어가서 본 거 이거 다 기억한 거야? CCTV 싹 다 지우고 완전 풀어드리는. 나는 이번 부마관 쪽에서 궁합을 보게 된 서도윤이라 하오. 누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공주마마는 대체 어떻게 쉬우냐? 영화를 보는 큰 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신작 영화 중 까다롭게 엄선한 영화만을 소개해드리는 금주의 빅무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관상을 잇는 두 번째 명품 역학 코미디 궁합입니다. 궁합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풀어낸 조선시대 남녀들의 풋풋한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 부마 선정을 간택으로 해볼까 하는데. 마마의 부마 강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혼기 꽉 찬 옹주의 남편감을 찾아주려는 임금. 하지만 팔자 사납기로 소문나 과거 혼담을 거절당한 송하옹주의 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긴 누가 데리고 가겠어? 내가 데리고 살지 뭐.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궁합을 통해 최고의 짝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게 잘났으면 대기 한번 봐보시오. 아주 좋소. 한 놈은 사주보기로 따지면 백발백중,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소문난 이슈? 당신 잡으러 온 사람이야.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이 옹주의 궁합풀이를 맡게 됩니다. 감찰 서도윤, 이번 국혼에서 궁합볼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옹주의 국혼을 위해 대대적인 부마 간택령이 내려지고 조선 팔도 곳곳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번 간택에서 뽑힌 부마에게는 왕실 사회에 걸맞는 벼슬을 내리고 특전으로 강화의 땅을 하사하도록 하겠소.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은 임금은 몇 가지 시험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지으려 하는데요. 아니되옵니다. 몰래 출궁을 하시겠다뇨. 누구와 혼인하는지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과연 남편감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한 옹주는 직접 알아보기로 합니다. 연애로 분주한 틈을 타 부마 후보들의 명단을 가로챈 옹주. 이거 사주단자요. 명단엔 4개의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랑 이름 석자만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옹주는 직접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차례로 염탐을 시작합니다.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한편 일어나라. 신분을 숨긴 채 역시나 네 남자의 신변을 파고드는 역술가 서도윤. 평소 품행부터 주변 평판까지 최고의 부마를 찾기 위함이죠. 뭐 하시오? 우리 애기랑 나랑 궁합 봐달라니까.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읽힙니다요. 여기 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나. 야심찬 능력남 윤시경, 누가 봐도 절세미남 강윤, 교심 지극한 매너남 남치호, 그리고 대세 연하남까지. 조유성이라 하옵니다. 과연 조선의 팔자를 바꿀 옹주의 부마는 누가 될까요? 이래봬도 내가 여자를 좀 알지. 영화 궁합은 군 제대와 함께 맹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승기의 첫 사극 영화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밖에도 심은경, 김상경, 연우진 등 대세 배우의 캐스팅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흥행 배우 심은경은 부마 후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벌담을 넘는 대범한 송하옹주로 조금 더 여인의 모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송하옹주가 혼인하면 될지도 몰라요. 야, 못생겨서 시집 못 가. 이렇게 생겼어요. 송하옹주는 나처럼 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그리고 충무로를 새롭게 이끌 대세 배우 이승기는
사원부 감찰이자 국혼을 책임지는 역술가 서도윤으로 열연했는데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투, 풀이하는 방법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맞습니다. 에이 그럼 정사년인데. 그렇다니까요. 정사년 며칠? 4월 13일입니다. 씨는? 50. 근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혼사를 앞둔 옹주와 조선 최고의 역술가를 만나 찰떡 케미를 선보였죠. 뭘 하길래 겁도 없이 이런 것까지 해서 경거망동하는 것이오? 나 따라다니면서 궁합 좀 보지 마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한편 수려한 외모와 끼로 인심을 사로잡은 강희역은 연기자로서 성공적인 변신을 꾀한 강민혁이 그 수려한 얼굴만 보아도 강대가 승천하여 내려오질 않사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강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서 더 몸을 열심히 만들었고 너로구나. 따라오너라. 효심지극한 부마 후보 남치호 역은 충무로의 블루칩 최우식이 그리고 멜로남에서 야망남으로 변신한 연우진은 야심으로 가득 찬 윤시경 역을 맡으며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날 좀 도와주게. 나와 옹주가 궁합을 보았을 때 최상의 합이 되게 만들어줘. 여기에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김상경까지 합류해 궁합 어벤져스 군단을 완성시켰습니다. 영화 궁합은 환상적인 캐스팅 이외에도 이색적인 소재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바로 역학 시리즈 포문을 성공적으로 연 관상 제작진의 두 번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본다. 영화 관상은 조선시대 왕권 다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상이라는 소재를 엮어낸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무려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뒤를 잇는 영화 궁합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정해진다는 사주와 그로 인한 인연간의 궁합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 갈수록 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만 보인다. 촬영, 의상, 조명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네로라는 최고 제작진들의 손길이 더해져 영화 궁합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다채로운 출연진과 신선함으로 승부하는 영화 궁합,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궁합은 모두를 놀라게 한 반전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 큰 웃음을 선사하는 씬 스틸러의 등장 장면을 금주의 핫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궁합 속 씬 스틸러 핫씬. 이 여자. 말빨 좋은 이류 역술가 계시를 짝사랑하는 말년이 그에게 찾아가 애정을 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역마살이 끼어 집안을 꾸릴 사람이 아니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잖아요. 짝사랑은 계시를 쫓아다니는 말년. 그에게 벌써 3번씩이나 찾아갔지만 계시는 말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이제 서로 원망하게 될 거야. 헤어지자. 아니야. 그럼 내가 개명할게. 말 여로 해줘. 이 장면은 대한민국 대표 개그우먼 이수지의 깜짝 캐스팅이 빛을 발한 대목이고요. 이수지의 영화 데뷔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능숙한 코믹 연기가 돋보입니다. 머리 감았냐? 장터물로. 이외에도 영화 곳곳에 깜짝 등장하는 반전 캐스팅의 주역들이 숨어 있으니 찾아보는 재미도 누려보세요. 형님은 언제부터 그곳에 털났어? 오늘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린 영화 궁합,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Michael McCauley? 평범한 가장에게 들이닥친 의문의 사건. 열차한 테러의 전말을 밝혀야 하는 전직 경찰의 목숨을 건 추격전 커뮤터. 위험천만한 경찰 생활을 접고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은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는다. 심란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통근 열차 안에서 낯선 여인이 다가온다. It's my first time on a commuter train. What about you? Every day, last 10 years. If you do this 그녀는 one little thing. 거액의 돈을 미끼로 은밀하고 위험한 제안을 건네는데 Someone on this train does not belong. All you have to do is find them. That's it. This person goes by the name of Prin. It's not a real name. 경제적인 걱정에 휩싸였던 마이클은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돈을 챙기고 얼떨결에 사건에 휘말리고 만다. 그런데 Wait a minute. What is this? It's a warning. In case you haven't figured it out yet, they're watching you. 아내의 반지를 전하며 그를 협박하는 정체불명의 세력. 그들은 매우 살벌한 방법으로 마이클을 위협하며 거듭 요구 사항을 전한다. Find Prin, find the bag, or there will be further consequences. Your wife Karen, your son Danny. You touch my wife, my son. I swear to God. I asked you. 가족의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 그렇게 마이클은 프린을 찾기 위해 열차 안 촉각을 곤두세워 탐색을 시작한다. 이때 그에게 포착되는 수상한 인물. 바짝 따라붙는 마이클은 드디어 프린의 덜미를 잡는 것인가? Who are you? Come down. Why are you following me? Prin? What did you say? 서로를 추궁하며 육탄전을 벌이는 두 남자. 하지만 진실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데. Who are you? What do you know? 소득없는 몸싸움의 끝. 그래도 마이클은 녀석의 가방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잠시 후 엉뚱한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그의 정체는 바로 FBI. This man was a federal agent. Yes, but he's not Prin. You marked the wrong man. You killed him. Whose fault is that? 사상 최악의 열차 테러에 휘말린 마이클. 순간의 판단에 여럿의 목숨이 달렸는데. Kill you, your family, everyone on that train. Do you understand? Who's they? 협박의 연속. Dispatch is contacting the police. Stop the train. Copy that. You want to live? You stop this goddamn train now. 테러 세력과 가족 그리고 프린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마이클. 과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그의 운명은? 영화 테이큰, 논스톱의 주역. 믿고 보는 액션 배우 리암 니슨. 나이를 잊은 그의 맨몸 액션 투어는 개인 세월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열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영화 컴퓨터에서도 그의 액션은 새롭고 뜨겁게 타올랐다. 그중 긴박감 최고조의 열차 폭발 시퀀스. 리암 니슨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열차를 멈추기 위해 숨막히는 액션을 펼쳤다. 스피드와 맞선 전무후무한 그의 활약상 지금부터 공개한다. 예정대로 정차하지 않고 역을 지나치는 열차.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마는데. Is it done? You have made your choice. Joanna, who are you working for? Now everyone dies. Pull the brake. Now. 브레이크를 당기자마자 폭발하는 기관실. All the passengers are in the last car. Can we detach it? We have to try. Come on. And one of us will have to go down and release the latch. I'll do it. Yeah, you do it. We got about 2 minutes. You make them count. 마이클은 승객이 모여있는 열차 마지막 칸의 분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뒤이어 체인까지 끊어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질주하는 열차에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는 그.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발과 열차의 탈산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는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상상 그 이상의 기발한 설정과 열차에서 펼쳐지는 리암 니슨의 스릴 만점 액션.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지금 느껴보라.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스타는 안방과 극장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명품 연기를 펼쳐온 분이죠. 배우 조성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타클라마칸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조성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 구해줘에서 정말 그 백발의 백수트를 입은 이제껏 보지 못한 조성아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작품이었는데요. 탈색을 한 20번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다 녹아서 다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머리를 지금 기르면서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은 단독 주연작이신 그 타클라마칸이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 타클라마칸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쟤도 지네 아빠가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 금방 알게 될 거야. 알아들어? 야, 너 자꾸 그렇게 말할래 진짜? 사업에 망해서 다시 재기를 꿈꾸는 태식이라는 중년 남자가 짠. 20대 네일 아티스트를 꿈꾸는 수은이라는 젊은 아가씨와 야, 여기 계신 호장님 잘 모셔라. 거기 판돈만 1,000억이 넘어요. 우연찮게 만나서 아이러니한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중국의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위구르어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막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맡으신 그 태식이라고 하는 역할에 조금 눈길이 가는데요. 이게 그냥 보통 남자입니다. 그냥 사업에 망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을 일으키고 싶은 남자고 자기 아들을 보면 힘이 나는 남자고 왜 그랬어? 월세내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고 오늘도 그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월세를 걱정하는 평범한 소시민 그런 인물이죠. 이번 달부터 성공했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뚫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작품에 좀 공감을 갔던 부분도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무명 시절을 살았을 때 거의 그냥 막노동을 뛰면서 한 3년 정도를 집에 그냥 방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연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기는 조성아라는 배우가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같이 결혼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자기 희망이 뭐냐. 그래서 이 영화 쪽으로 문을 두들기고 오디션을 죽어라고 보기 시작했죠. 그럼 이쯤에서 영상 편지 한번. 영상. 이 나이에 무슨 영상 편지를. 네, 여보, 사랑해.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은 좀 노게런티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주시겠다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외려 스태프들 더 따뜻한 밥 한 번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시겠다는 말도 못 들었지만 그 전에 제가 안 받겠다고. 예. 네, 그럼 이제부터 조성아 배우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미남이구만. 이 작품 속에서 그 악의 축 김태원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요. 연기도 워낙 잘 하셨을 뿐더러 당시에 대종상에서 그 나무조연상까지 수상을 하셔가지고 정말 남다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계에 배우 조성아라는 배우가 있다라는 좀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고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행복한 작품이죠. 특히 그 면가와 구남 사이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어요. 예. 겉으로는 조직 폭력배의 두목인데 실제로 보면은 쌈박질을 못하는. 그래서 면가를 만나면 약간 오금이 저리는. 동재라. 못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가에게는 이 뼈다귀 드는 장면이 있었고 구남 같은 경우는 또 먹방 연기로 유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약간 좀 갈증이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약간의 배드신으로. 그런 점에서 이 황해의 이 역할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꽃중년 이미지가 좀 훼손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개인적인 걱정을 하진 않으셨을까?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역할이 찌질한 역할을 싫어하거든요. 김 사장, 지금 최 회사 갈 테니까 얘기 들어보고 연락 주시오. 알았어, 몰랐어. 뭐 이런 X가 다 있니? 어이. 김태원이라는 역할은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찌질해요. 그 질투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단을 만들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찌질함의 본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홍진 감독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이 대사 안 치면 안 되냐. 내 여자를 건드렸어. 내 집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나홍진 감독은 그 대사 한마디 때문에 이 영화의 시작이 발단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비극이 사실은 그런 사소한 질투심 하나로 출발했다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대사를 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조성아 배우의 또 출연작 중에서 또 많은 팬들이 있는 작품이죠. 바로 그 윤상현 감독의 파수꾼인데요. 예. 네. 파수꾼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돼서 아들의 죽음을 이유를 원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기태가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니? 예, 뭐 저 전학 가기 전까지. 그게 들어. 그러면서 아들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응? 그 윤상현 감독님은 그 배우와 굉장히 집요하게 사전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유명한데요. 예, 저하고는 대화 안 나눴습니다. 그냥 선배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래서 사실은 저한테 숙제가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원래는 제 분량이 마지막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기도 다 찍었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성장 영화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제가 찍었던 거는 이제 많이 편집을 하게 됐죠. 내가 너무 과도한 거니?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떠신 편인가요? 바로 감독한테 전화 이렇게 하시는?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이 바로 전화가 오죠. 먼저요? 예. 감독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작품하고 또 몇 년 후에 또 작품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촬영할 때도 감독이 원하는 것 버전별로 10가지든 20가지든 다 찍어줄 용의가 있고.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진짜 충무로의 그 배려의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우 조성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용의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악역 연기를 꽤 하셨어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용의자에서의 악역 연기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용의자는 죽을 뻔했다. 저 마지막 촬영 때 죽을 뻔했어요. 밤에 늦게 10시인가 9시 이후로는 그 총의 공의를 파출소에서 회수를 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밤에 야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격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특효팀이 줄로 당겨가지고 화약을 터트리는 걸로 해서 저한테 총을 쐈는데 화약이 튀면서 제 이 왼쪽 눈 옆에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게 살짝만 눈 쪽으로 왔어도 실명이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마침 다행히 여기만 좀 까지고 화상 입는 정도로 촬영을 마무리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을 뻔했던 C급한. 또 얼핏 비슷해 보이는 악역 이미지이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용의자에서는 또 이렇게 안경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살찐 피둥피둥한 그 기름진 느끼함. 안 좋은 게 다 있네요. 예, 제가 연상했던 동물은 악어의 눈. 동물까지 연상을 상상을 하고 그 악어의 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살찐하고 쪽팔리게. 배우 조성아 씨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죠. 화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거의 그 장판에 딱 붙어 사는 전직 형사 백수 역할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변영주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조성아 씨, 제가 조성아 씨 팬인데 이번에 작품을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면 빨리 대본 보내세요. 변영주 감독님 평소 그 대왕세종 드라마 팬이셨다고 해요. 거기서 또 그 세종의 스승인 이수 역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거기 너무 이제 반듯하고 그 세종의 스승으로서의 뭔가 그 큰 아우라가 있는 그런 인물로 딱 봤다가 저걸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망가뜨리자. 막 머리도 막 산발에 한 달 이상 안 감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피차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했잖아. 거기다가 얼굴도 막 시커멓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촬영 끝나고 두 번째 촬영 들어갔는데 얼굴이 너무 하얗다. 얼굴이 너무 하얘서 이 사람이 백수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갱이를 많이 했죠. 저기 형.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매기는 인간들이 많냐? 아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백수 생활을 해봤지만 집에만 있는 백수들은 얼굴이 그렇게 까맣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장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편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이 종근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조성아도 이렇게 아주 그 풀어진 연기, 찌그러진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의 좀 연기 폭이 좀 더 다양해진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예. 너 나 알아 몰라? 글쎄 선배님. 그럼 됐어. 그리고 그 화차에서는요, 그 후반부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 전까지 이 강변북로를 정말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거의 3박 4일 동안 촬영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액션 배우가 오실 줄 알고 마음 놓고 갔죠. 한 30cm에서 40cm 정도 공간밖에 없고 그다음에 난간이 이렇게 낮아요. 거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요 바로 떨어지면 바로 한강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좁은 길에서 뛰라는 거예요. 변영주 감독이. 그래서 내가 뛰어?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뛰어야지 누가 뛰냐? 뒷모습인데 내가 뛰어? 그랬더니 뛰어야 된대. 그래서 쭉 하고 뛰었죠. 그래서 그 화차 그 음성 해설 듣고 있으면은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그 변효정 감독님께서 굉장히 진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기서만 뛴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많이 뛰었는데요. 예, 편집에서 잘려나갔죠. 실제로는 엄청 뛰셨습니다. 미안한 게 맞죠. 여기서 또 변효정 감독님에게 한번 편지 다음도 캐스팅이 되나요? 뿌잉뿌잉? 꼭 캐스팅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그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대신에 13초가 되면 바로 끝이 나버립니다. 네, 그럼 그 조성아 배우의 신작 타클라마칸 무비빅 시청자들에게 어필해 주시죠. 시작. 먹먹한 영화지만 보시면은 나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화 타클라마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기도 시간을 맞춰달라면 다 맞춰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조성아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네, 그럼 조성아 배우와는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화 엄마의 공책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이종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됐어. 아리베데르치. 때는 1930년대 말, 주인공 귀도는 Buongiorno, principessa. 초등학교 선생님 도라에게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Che ha una voglia di fare all'amore con lei che non si può immaginare.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아들 조슈아를 낳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Andiamo. Ma affari che? 갑작스레 들이닥친 독일군이 귀도와 조슈아를 강제로 유태인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도라 역시 남편과 아들을 찾아 수용소로 향하게 되죠. Mi faccia salire su quel treno. 아빠 기도는 아들 조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수용소 생활을 탱크를 타기 위한 게임이라고 설명합니다. Chi fa 1000 punti vince un carro armato vero. 5살 꼬마 조슈아는 아빠의 말을 믿고 살벌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죠. Quanti punti abbiamo?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귀도 역시 수용소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만나기 위해 버티고 또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Dora! Sono io, Dora! 비극 속의 희망과 웃음을 숨겨둔 영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낸 위대한 영화. 이중혁의 버킷무비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영화고 최근에 또 다시 예술 영화로 개봉을 했을 때 또 한번 보러 갔는데 또 다시 감동을 또 나이가 들어도 또 그때 감동이 그대로 밀려와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상미라던가 뭐 이런 뭐 CG라던가 이런 거는 없지만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 또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쟁 속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그리고 포로 수용소 여기서 벌어지는 한 남자의 또 그런 인생 뭐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식에게도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라는 좀 그런 고민도 했던 아버지의 영화 네, 아버지로서 보면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우셨나요? 울었어요. 막 약간 슬쩍. 네. 이 주인공이 리암 니슨의 그 테이큰 같은 그런 멋진 아버지는 아니지만 힘 있고 싸움 잘하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참 보잘것없고 작고 마르고 그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에서 어딘가 있을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확성기에다가 멘트를 날리거든요. 예전에 연애했을 때 그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멘트.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t'ho sognata tutta la notte! S'andava al cinema e c'avevi quel taglierino rosa che mi piace tanto! Non 이런 penso 거를 che a te, principessa! 목숨 걸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되게 영화에서는 밝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눈물을 짜내려고 막 글썽거리고 그런 연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되게 밝게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가족끼리 참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부부들도 보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아 진짜로. 네. 어제 싸웠다. 그럼 오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성장한 자식과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여러모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i, che devo andare a prendere la nonna. Va bene! Fiori, venite! Comodino, vieni, Comodino! Schopenhauer, la volontà, voglio che Comodino venga, vieni, Comodino! Buongiorno, principessa! 네, 이제까지 이중혁의 버킷무비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고 가슴 찡하게 본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의 공책이라는 영화
개봉하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또 가슴 찡한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힘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하나의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그 정신 개그에는 좀 끼어들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뭐 정치 개그예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케미 폭발 팀플레이 액션 영화입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세 번째 촬영인데요. 네네네. 좀 저희 둘의 케미가 좀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점점 친해지는 게 느껴지는 게 대기실에서 정말 확인했어요. 취향이 비슷한 걸. 영양제 매니아. 그렇죠. 약을 그렇게 배부르지 않으세요? 저도 그만큼은 안 먹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예. 약 종류를. 알기만 아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처럼 함께해서 더욱더 강력해진 이들의 케미 폭발 영화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백업 무비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인데요. 무려 7쌍둥이의 팀플레이가 돋보이는 영화. 바로 월요일이 사라졌다입니다.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월요병 영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병을 그린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미래를 다룬 SF 영화입니다.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카 무한 질주. 이것만 들어도 거의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 시즌 동안 합을 맞춘 이들의 팀플레이 레이싱. 그중에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7번째 에피소드인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7이라고 하니 라임을 맞추신 거잖아요. 7, 딱 맞췄네. 네. 주성 7. 죄송합니다. 정말 그 센 영화고요. 제가 스타워 주도 좋아하지만 분노의 질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제는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저 사실 못 봤거든요. 이 영화 월요일에 사라졌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했던 7쌍둥이의 생존을 위한 팀플레이 액션. 월요일이 사라졌다입니다. 아리야, 누미 라파스 나온 액션 영화 찾아줘. 아리야, 최신순으로 정렬해줘. We are one human family sharing this earth. Today. 1가구 1자녀. 강력한 산화제한법으로 인구를 통제하는 사회. 7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이들이 발각되지 않고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You can never tell a soul that you're a sibling. That's very important. You understand? 7명이 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한 채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자신의 이름과 같은 요일에만 외출합니다. 그리고 캐런 샌맨이라는 공동의 인물로 변신해 서로의 삶을 철저히 공유하죠. 그러던 어느 월요일 저녁, 평소처럼 출근했던 먼데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That's weird. What? Her GPS locator is off. 이후 정부의 비밀 조직이 나머지 자매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Miss Setman. Step into. 먼데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치는 6자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발휘해 비밀 조직에 맞서 싸웁니다. Girls, I need a way out now. There, a dumpster below the bedroom window. 하지만 그 과정에서 30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고 7 children. 7쌍둥이는 더 이상 하나의 이름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죠. 과연 모두는 사라진 먼데이의 행방을 찾고 각자가 꿈꾸던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입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영화를 백업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인구 통제라고 하는 이 기발한 설정이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약간 이런 표어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나타보면 그지꼴을 못 면한다. 사실은 좀 유도는 했지만 이게 뭐 무조건 한 명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통제까지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인구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상의 설정을 두고 있는 영화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가구에 한 명만 낳게 한 건데 쌍둥이, 쇠쌍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영화에서는 뭐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다둥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더 먼 미래를 위해서 강제로 동면을 시키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편집장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 윌렘 더포가 택한 것처럼 모두 살릴 수 있게끔 불법을 저지를 것 같아요. 이 집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전략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7 쌍둥이가 각각 그 요일별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이게 다 하나씩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같은 요일에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잘 이렇게 살지만 밖에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 얘기. 그래서 한 명의 배우가 7명을 연기해야 된다는 설정이 굉장히 기발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각자 헤어스타일도 의상도 다르지만 외출을 할 때는 검은 뱅 헤어에 높이 묶은 머리 그리고 단정한 오피스룩 모두 캐런 샌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What's your name? Karen Sutton.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공유하고 있죠. 좋은 영화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합니다. 자, 저희 영화는 생각을 내려놓고 쫄깃함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을 움켜쥐고 봐야 할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 바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아리야, 액션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폴 워커 나온 영화 찾아줘. 세계 최강 레이서이자 해결사인 도미닉은 범죄 조직 소탕 후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Hey man, I'm glad you're back, man. It's good to see you. Charger. You ready? 그러나 행복도 잠시. You don't know me. You're about to. Get down! 그의 집이 누군가에 의해 폭파당하는데요. 범인은 바로 특수부대 출신 암살 요원인 데카드 쇼. Black Ops boys. Worse, they created a monster. 그는 차례차례 도미닉과 팀원들의 목숨을 노립니다. 이에 맞서 도미닉은 최정예 팀원들을 소집하고 일생일대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The hell is going on in here? Somebody just walk me through what we supposed to be doing. Come on, Rome. This is your plan. You gotta embrace it. 데카드 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신의 눈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찾아 나선 도미닉 팀. 하지만 이번엔 강력한 무기를 지닌 테러 집단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잇따릅니다. 완벽한 팀워크와 드라이빙 실력으로 무장한 도미닉 팀과 사상 최악의 상대 데카드 쇼의 정면 대결. Thought this was gonna be a street fight?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자, 분노의 질주 너무나도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백업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역대급 규모의 카체이싱 액션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순간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여서 그중에서도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가장 역대급의 액션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카체이싱보다 론다로우지와 미셸 로드리게즈의 그 6탄전 1대1 격투신의 파괴력으로는 그 장면이 정말 최고였죠. 정말 대단하게 싸웠는데 쫄깃쫄깃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게다가 또 그 의상이 또 불편해
보이는 의상이기도 해서 네, 저분들 좀 편하게 입고 싸우시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씬. 자, 아부다비 초고층 빌딩에 놓여있던 이 슈퍼카. 예, 무려 39억 원을 호가한다는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포츠카. 빨간 거 그거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1년에 딱 7대만 한정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Time to unleash the beast. 그 중에서 이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그야말로 정말로 우주선을 발사하듯 이 차를 옆 빌딩으로 쏩니다. 이처럼 쾌감을 주는 장면은 없었을 거예요. 실제 이 당시 제작진은 이 위험한 장면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의 그 복제품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약간 저게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두들기면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장각 영화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를 백업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인 7역을 해낸 배우 누미 라파스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먼데이는 지적인 리더이고 튜즈데이는 소심한 성격, 그렇죠. 그리고 웬즈데이는 강인한 싸움꾼이고 서스데이는 반항적 성격, 프라이데이는 특급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세러데이는 화려하고 외향적이고 썬데이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있으면 각각 막 표정, 눈빛 이런 디테일이 다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각각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패션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그리고 제스처까지 다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일일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한 사람이 저렇게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궁금한 게 출연료. 그렇죠. 몇 인분을 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사실 7명의 개런티를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빨리 입금은 됐겠죠. 네. 감독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 네. 예, 공을 인정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게 그 액션씬 같은 것도 막 있었는데 그게 여러 명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모션 제어 장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에서는 누미 라파스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다른 대역들이 배경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한 명이 한 팀을 연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누미 라파스의 인생 연기라고 부르고 싶은 작품이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분노의 질주를 백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01년 분노의 질주 1편부터 함께한 배우 폴 워커의 유작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브라이언 역을 해왔죠. 이 폴 워커. 그야말로 분노의 질주의 영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더 세븐 촬영을 80% 정도 마친 상태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 장면 긴 시간을 사실은 폴 워커의 헌정한다라는 의미로 제작이 됐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장면, 또 해변에서 또 그걸 또 친구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표정을 짓는. You aren't going to say goodbye? It's never goodbye. 마지막에 이제 길에서 차가 딱 만나잖아요. Hey, thought you could leave without saying goodbye. 그 OST See You Again. 정말 그 CF랑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아름다운 작별뿐만 아니라 잊히지 않는 그 의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 작품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팀플레이 액션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중에 케미가 폭발했던 팀플레이 액션 씬들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사라졌다에서 백업하고 싶은 액션씬은 비밀 조직이 은신처에 들이닥쳐서 펼쳐지는 가공한 전투씬입니다. 네. 서스데이의 기습을 시작으로 그간 가까운 격투 실력을 발휘하는 웬즈데이. 반면 싸움과는 담쌓고 살아온 다른 자매들도 용기를 내서 힘을 보탭니다.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의 리얼한 난투극도 그려지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이들의 모습이 가장 처음으로 드러난 장면인데요. 그럼 상진 씨가 꼽은 액션씬은 뭔가요? 제가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 꼭
백업하고 싶은 팀플레이 액션씬은 바로 5대 슈퍼카가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Okay, here we go. 자, 팀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에 떨어져 착지하고 그에 이어서 테러 집단에 맞서 합을 맞춰 정교한 카 액션을 선보이는 장면이죠. 자, 이게 CG가 아니고 실제 애리조나 상공에 비행기가 날고 상공 3,600m 지점에서 차를 떨어뜨려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CG가 아닌 실제 차들을 떨어뜨려서 찍었던 장면이다라고 알고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백원 무비 케미 폭발 팀플레이 액션이라는 주제로 2개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탄한 전개와 서스펜스, 신박한 소재와 쩌는 액션, 미친 흡입력을 장착한 7쌍둥이의 팀플레이 액션, 월요일이 사라졌다. 거침없는 속도와 강렬한 카타르시스, 극한의 쾌감을 전달한 팀워크 카체이싱 액션,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시청하세요.